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머니랩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예. 이게 머니랩을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픈 채팅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주간의 증시 전망 이건 매주 월요일 이제 나오고 또 뭔가 좀 종목 선택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 공략 쪽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뭐 절대적으로 뭐 믿음을 가지라 이런 것보다는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약간 사짜 냄새는 안 나고요? 아니, 그런 냄새는 안 나요. 아, 예.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근데 모든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긴 한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할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서 참고해 보시면 2차 전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안다 그러고 바이오도 안다 그러고 뭐도 안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뭐라고요? 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 종목을 제일 잘하네. 뭐 이런. 음, 바이오도 아니 2차 전지 잘한다 해서 들어갔다가 완전 사람들 답안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2차 전지는 어떡할까요 하면은 여태 뭐 했냐 그러기도 하고 그런 머니랩 아니죠? 그건 머니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예. 됐습니다. 요즘 예. 뉴스 많잖아요. 꼭 뉴스, 필요한 뉴스 링크도 보내주고. 사실 또, 뉴스 네. 소화하기도 만만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뉴스도 이제 카더라도 많고 예. 또 팩트 체크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주류 언론들조차도 대부분이 보도가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는 네, 네. 그런 식이잖아요. 아니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50에서 65%로 낮출 것이다 했더니 네. 바로 백악관에서 또 CNBC 통해 가지고 이거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상호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나저나 어쨌거나 뭐 참 이렇게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중요했던 그 테슬라 주가가 네. 실적은 엉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모든 게 기승전 트럼프, 기승전 관세라고 이틀 연속. 그렇죠. 지금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한 이틀 이렇게 반짝하고 나서는 벌써 약간 좀 숨이 찬 모습, 약간 보합 양상, 네, 네네. 그러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도 있겠죠.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뭐 테슬라부터 얘기할까요? 뉴욕 증시 얘기할까요? 일단 국내 증시 지금 네. 방금 국내. 제가 오다가 이제 네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네, 하나 SK 먼저 하이닉스. 급하게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예. 네네. 하이닉스 방금 조금 아까 실적 발표가 네, 있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일단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뭐 이제 이거 7조 원이다. 7조 원 밑에다. 위에다. 예. 이게 있었는데 일단 7조 거의 5천억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희한하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마다 희한하게 나와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때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에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용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거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1기 팹은 1분기 착공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지금 아니 네. 그 이천하고 청주 말고 용인? 네네. 아. 그 지금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땅 다지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허. 네,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27년도 2분기 준공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HBM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HBM이 많이 있으니 이거는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HBM 쪽에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수요는 변함없이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HBM3E, 그러니까 5세대죠. 5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12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는 거죠, 이거를. 12단 전환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HBM3E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출하량의 절반, 그러면은 이제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절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판매가 좀 잘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HBM4 이게 6세대입니다.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한테 샘플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겠죠. 네. 엔비디아니까 HBM4 같은 경우에 12단 제품은 고객 수요에 맞춰가지고 내년 내에 양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매출액은 17조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한 7조 4천억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별 매출을 보면은 4분기는 사실 19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9조 원 넘게 나왔는데 그때는 디램 비중이 한 74%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갔다. 아. 그러면은 같은 비율로만 봤을 때는 더 늘어났는데 양은 조금 줄어들겠죠. 네. 지난 분기가 19조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디램이 계속적으로 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기네요. 많이 남기죠. 그래서 좋네. HBM이 그래서 고부와 같이 네. 예. 아직 삼성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 하이닉스가 왕자의 자리를 잘 하고 있죠. 하기야. 그 와중에 뭐 전에 엔비디아 마진율 보니까 엄청나더만. 그렇죠. 뭐 절반이 거의 네, 네. 근데 지금 저 부분이 아직까지 반도체에 관련해서 관세율이 정해진 거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유예니까. 그러니까 기본 관세 10%는 맞는데 10%는 네. 그 적용이 되는데 네, 상호 관세가 아직 90일 유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90일 유예가 돼 있고 네. 오늘 밤에부터 이제 서로 협상한다는 것이고 그쵸. 한미 간에. 네. 네. 그러네요. 뉴욕 증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S&P 500이 사실 3%까지 올라가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사실 말이 엄청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어찌됐건 네.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상대 교역국과의 지금 관세 협상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뭐 중국은 매일매일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고까지 하니까요. 뭐 그 간밤에 나왔던 거 중에 또 호재가 하나가 있었던 호재, 게 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면제를 아.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카더라 아니에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 저도 이거를 오다가 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관세 면제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는 유지는 하겠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게 뭐 공식적인 백악관 발표가 있으면은 오피셜로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거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뉘앙스가 결국에는 지금 100% 넘는 관세에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조금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서 145%를 때렸다가 80%를 내려가면은 너도 체면 차리고 나도 체면 차리고 이 그림이 사실 일기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보시면은 고율 관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전화를 하면서 관세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아마 18년도 1분기부터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년도 맞을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1분기부터 쭉 올라가기 예.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좀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에 따라 좀 바뀌긴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장 시작하자마자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 좋았는데 예. 쭉 살짝 빠지긴 했죠. 완전 빠진 거는 아니고. 예. 네, 이게 뭐 관세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그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지표보다는 트럼프의 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게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글쎄요. 지금 우리 한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말을 무슨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휘둘리고 모양새 빠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주 나쁘게 보면은 시장에
굴복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까지는 아니고? 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림이- 네, 속내는 사실 모르죠. 아, 속내는 일기 때하고 그림이 네. 비슷하니까. 네, 비슷하니까. 근데 단지 시기가 좀 빨라요. 지금은. 네. 이 일기 때는 사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관세를 그렇죠. 때려버리기 예.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한 1년 정도 걸리기는 했었거든요. 1년 이상 걸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르기는 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주식 시장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1k가 뭐 퇴직연금이 미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401k가 있다 보니까 뭐 예. 일부기는 하죠. 뭐 이제 저소득층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퇴직연금 401k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S&P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일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이념보다 돈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사실 버릴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좀 눈치를 보다 보면은 주식 시장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월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해임 안 한다라고 좀 바꿨잖아요, 노선을.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크지만은 결국엔 일기랑 비슷한 그림이기는 한데 시기만 좀 앞당겨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네.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이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일단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도면 오피셜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이게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보도가 시시각각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관세를 뭐 50에서 65로 낮출 거다라고 나오니까 바로 백악관 뭐 CNBC 통해 가지고 네. 아직 그렇게 정한 거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매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하게 달렸다라는 거고 또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또 자동차 부품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카더라라는 말도 또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는 2, 3주 내에 지금 그 나라별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거다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중국하고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게 참 아,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그럼 그 코멘트를 방금 말씀하신 코멘트를 좀 제가 계속 설명해서 드리면은 네. 0%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건 0은 아니라고 했어요. 0은 예. 아니라고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145%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는 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럼 80이야? 이거는 사실 모르죠. 다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145%까지는 높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우호적인 환경을 할 때까지는 좀 낮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과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뭐 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았으니까 그것도 좀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과 매우 좋게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확실히 볼 수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고는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수치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분위기다 보니까 기조가 사실, 바뀌었다. 네, 그냥 기조가 바뀐다 거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맞아요. 하죠. 그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한 같습니다.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한 3, 4대 맞고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 네. 그렇잖아요. 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맞는 것 자체가 왜 맞아야 되는지 꼭 맞아야 되는 건지 왜 때리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하신 비유 네. 너 한 10대 맞아야겠다 했다가 네. 왜 맞지 싶었는데도 세대, 네대 그걸 갖다 아마 서너 대에서 거치면 이걸 나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얼마나 이거 웃기는 상황이고 근데 트럼프가 약간 그런 식으로 협상을 저는 하니까. 요즘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매일매일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뭐 정책 변수 어쩌고 트럼프의 오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는데 그거는 있더만요. 뭐요? 한마디로 지난 이틀 동안의 시장 반응을 보니까 네.
없던 일로 하자 할 것 같으면 난리 나겠어요, 시장. 아, 네. 그동안에 이렇게 뭐 트럼프의 관세 내지는 이런 쪽에 네. 거기다가 또 뭐 거대 담론을 펼치면서 세계 무역 없던 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워지겠죠. 그 우스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뭐 필요하면 감내할 수 있는 캐릭터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테슬라 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한용희 수석 안 나오지 이러셨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잖아요. 이번에 저한 215불 맞죠? 그 214. 214, 215 거기에 네.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던 거. 네. 야 만약에 그 실적 바로 실적 나오기 전날 우리 강정수 박사님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 나오면은 또 한 차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들 뭔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급락은커녕 그냥 이렇게 확 돌려버렸어요 이틀 동안. 네. 그게 지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진짜 더 안 빠져도 될 만한 어떤 확신을 줬습니까? 이것도 수치가 아니고 말 때문에 말로. 올라갔습니다. 네, 말 때문에 올라가긴 한 건데 저는 근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1분기 인도량 실적 안 좋은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은 전년 대비 실적 망했다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 아니 인도량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도량이 그러면 왜 안 좋냐? 원천 소스를 찾아서 인도량이 안 좋은 이유는 일부 수요 부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큰 타격은 모델 Y가 리프레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통틀어서입니다. 이거는 단일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니?라고 했을 때 토요타 일부 모델이 2등인가 그렇고요. 테슬라 모델 Y가 1등입니다. 근데 저가형 차량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그거를 리프레시 하다 보니까 생산 중량 제가 말씀드린 게 공장에서 생산이라는 거는 자 중단 준비 시작 다시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은 양산보다 10배가 쉽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정말 어려운 게 그 각자의 그 공정마다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댐 같은 거죠. 여기서 한번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뒤에 것까지 다 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고 하는데 저는 모델 Y가 리프레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일단 준비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문량은 많습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20만 대 넘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15,000대, 2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팔린 거거든요. 이미 보조금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한 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상승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도지라는 게 1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정부 네네네. 부서니까. 그러면 1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트럼프 초기 때부터 도지로 활동했다라고 하면 130일이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맞기는 예, 하거든요. 예.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했을 때 5월 달로 나 돌아갈 거야. 그게 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러면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어닝콜에 나와가지고 정부 일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로 줄이고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시간에서 빵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 하나 때문은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일론이 돌아오다 보면은 저는 일단은 굉장한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도지를 하려고 한 이유도 트럼프한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겠죠. 그냥 뭐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이득도 있을 테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에어포스 원도 같이 타고 하다 보니까 뭐 얻어낼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테슬라 어제는 말로 갔지만 오늘 발표낸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6월부터 로보택시는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테슬라 AI 공식 계정인데 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딩 홀링이라고 그 차량 호출 서비스가 이제 오스틴하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초기 운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500회 정도의 운행하고 15,000마일, 그러니까 24,000km 정도죠. 이 정도 운행을 했는데 항상 테슬라는 FSD를 테스트할 때도 직원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직원들이 저게 로보택시를 먼저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감독 버전이겠죠. 이제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저는 6월 달에는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기반되는 게 또 뭐냐? 그러면 그 금색깔 로보택시 생산되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래 테슬라 그 텍사스 공장에 가보면은 각자 부품마다 이게 어디에 쓸지 다 코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거부터 좀 볼게요. 그 CTTX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트럭 주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캐스팅을 팍 찍어가지고 밖에다가 쭉쭉쭉쭉 나열하거든요. 부품들을. 그게 나열돼 있는 저 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놓을 수 있는 거. 저 렉에 코드가 써 있습니다. CTTX. 저거는 사이버트럭 부품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조금만 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그 RTTX라고 써 있습니다. 저건 뭐냐? 로보택시 부품이죠. 그럼 로보택시 부품 기가 캐스팅 제품이 빵 찍어서 저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은 들어가고 있다. 그럼 6월 달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차량 호출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저가형 차량이랑 로보택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어닝콜에서 그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모델 Y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겠다.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델 Y로 테스트를 하는 건 맞죠. 직원들 차량으로.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닐 것이다. 지금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이 됐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근데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얘기하는 언급들이 뭐냐. 테슬라 FSD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폰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애플도 그 당시에 아이폰 처음 출시했을 때 2007년도에 저 라인업 하나 가지고 뭘 하냐. 구글은 네. 안드로이드 여러 업체가 다 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저거 하나 가지고 뭘 하냐라는 게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류가 많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생태계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서비스는 지금 FSD 13.14로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20대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1, 2순위를 다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슈퍼컴퓨팅 파워까지 생태계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FSD 그 무감독 버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다른 전문가가 좀 얘기해 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ESS 쪽에서 그 네. LFP 배터리 이것도 수입될 때 그 관세에 대해서 좀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관세에 대한 면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부 뭐 주요 국가에 도움되는 거. 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ESS는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LFP를 지금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략적 목적으로 관세 면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거는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별도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금속, 금, 은, 백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내 존재하는 자원 포함, 에너지하고 일부 광물. 이거는 관세 면제 품목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프로토타입 같은 제품은 관세 면제입니다. 근데 세미트럭하고 로보택시 이거 양산 못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프로토타입은 관세 면제거든요. 그건 참 희한한 거죠. 이게 헤드라인 하나만 뭐 이게 양산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ESS는 LFP를 쓰다 보니까 생산이 가장 많이 어디서 되냐? 중국에서 되죠. 예. 중국 CATL 걸 쓰니까 그냥 중국 CATL을 쓰는데 그러면은 이 LFP 배터리는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ESS는. 네. 그리고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있고요. 예.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데 ESS가 관세가 포함이 된다? 이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다르구나라고가 생각이 들 텐데. 확실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ESS는 에너지 쪽이어서 그런 예. 거죠. 그 미포함 에너지 쪽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헤드라인만 보고 하면은 무서워서 투자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예. 좀 딥하게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항상 좀 팩트 체크를 계속 뭐 그럼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 한 줄만 말고 이게 진짜 정책이 딥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한번 다른 말씀을 예시긴 드리고 싶습니다. 합니다만 왜 연예 뉴스 같은 거 막상 들어가 보면 헤드라인하고 실제 내용하고 되게 다르죠.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 뉴스라든지 이런 뭐 경제 뉴스 자체도 사실 헤드라인보다는 들어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네. 중요하긴 하죠, 확실히.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7일 지수는 2,5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가 예상되죠. 지금 예상 7일 지수는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1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7조 4천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이었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58% 증가된 수치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4,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8% 오름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107만 원이죠. 현대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입니다. 오늘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9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38만 7,500원, 에코프로빔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만 2,300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1,000원. 레인보 로보틱스 0.7% 오름세 예상되고요.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 35만 1,500원, 미가캠바이오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2,800원. 펩토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죠.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테슬라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주 상당히 소외됐었는데 어제부터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도 좀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그래요. 우선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한수석 설명을 쭉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듣고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네. 먼저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든지 주가가 오르면 우리 국내 2차 전지주가 오른다. 이거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뭐 없진 않죠. 사실 이제 LNF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우회적으로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양극재 납품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그걸 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파나소닉하고 LG엔솔하고 네. 둘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수혜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그다음, 이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 도지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도지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가 이렇게 주류 언론들에서 안 다뤄서 그렇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네. 돈이 진짜 줄줄 어디로 새고 있으며 그동안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해고되는 사람, 사라지는 조직 그리고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먼 돈들 받아먹던 조직들 할 것 없이 그동안 진짜 이 꿀 빨던 그쪽이 죽을 맛이니까 테슬라 매장에다 불 지르고 테슬라 그거 하고 이런 상황에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고 머스크가 얘기할 정도였으니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머스크가 그러면은 테슬라에 그러면 매일 출근해서 나 테슬라 사장이야 하면서 사장실에 앉아갖고 뭐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런 단계예요. 머스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다릅니까? 뭐 담임 선생님 오늘 안 오면 오늘 뭐 야간 자습 없이 그냥 놀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회사가? 그 시스템은 당연히 있겠죠. 시스템은 당연히 있겠죠. 시스템은 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머스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제 저는 뭐 지금 감히 이게 너무 큰 회사여서 사실 뭐 감히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전 분위기라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기업 문화. 그러니까 CEO가 저렇게 열정을 사실 머스크는 그 공장에서 자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머스크 싫어 도지에서 막 칼 휘두른 거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뭐 돌아온 혜택이 줄었어. 테슬라 사지 마 했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의 분위기가 그러면 머스크가 열심히 출근해서 야전 라꾸라꾸에서 자면서 일한다. 그거 보고 아 테슬라 사주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은 사실 크게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유럽 제가 판매량을 지난주 금요일에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테슬라 안 팔린다 하는데 폭스바겐 다음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실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까보면 뭐 이상한데. 근데 참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유럽에서 판매 부진 이렇게 헤드라인을 했을까요? 전년 대비니까요. 전년 대비? 이게 모델 Y 리프레시하면서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제가 이거 비교를 드리긴 좀 애매한데 네. 제가 어디서 막 진짜 넘어져서 왔는데 여기 까졌어요. 근데 뭐 싸웠네 이러면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약간 너무 그냥 데이터를 봐야 되는 팩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폭스바겐 다음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그 예식 재밌어 더 듣고 싶었는데 일단 개장부터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달래기에 나선 발언들, 그동안 투자자들이 좀 듣고 싶었던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롬 펄 연준 의장 해임 의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교역국과 2, 3주 안에 관세를 다시 조정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아니라 조금 더 완화적인, 좀 누그러진 기조가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보합권 출발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2,530, 코스닥도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55,800원, SK하이닉스 0.8% 올라갑니다. 182,600원. 1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이었죠. LG 에너지솔루션 좀 떨어지네요. 348,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올라갑니다. 169,000원이고요. 현대차 강보합권으로 191,100원이고요. 기아가 0.2% 올라갑니다. 94,000원 선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 중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9% 올라가면서 818,000원. 셀트리온도 상승 중이고요. KB금융은 소폭 하락합니다. 8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6% 떨어지네요. 386,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HLB는 약보합으로 55,800원, 에코프로 0.8% 올라갑니다.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소폭 상승 중입니다. 287,500원,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35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하락합니다. 113,000원이고 클래시스는 소폭 오름세로 62,700원, 펩트론 1.8% 하락 중이고요. 코오롱티슈진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그럼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CXL 온디바이스 AI 쪽 좀 움직입니다. CXL 쪽에서는 네오셈이 7% 상승 중입니다. 10,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엑시콘도 5.6% 상승합니다. 그리고 TLB가 4.24% 오르면서 19,690원, 코리아 서키트도 상승 중이고요. 오킨스전자가 14% 급등합니다. 5,530원, 파도도 4%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CXL 관련주 좀 좋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10% 넘게 급등합니다. 15,100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3.58% 상승하면서 13,590원.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에이펙트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텔랩칩스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26% 넘게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HK노엔도 지금 상한가네요. 한미약품 소폭 오름세고 펩트론, 블루엠텍이 1% 이상 올라갑니다. 대봉 LS도 1.48% 상승하면서 13,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 쪽도 오름세가 이어지네요. 세명전기가 7% 넘게 상승하면서 7,540원이고요. 가온전선도 4% 상승합니다. 56,90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1.3% 상승 중이고 바이오스마트, 제일 일렉트릭도 2%에서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7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3억 원, 37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369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4억 원, 1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만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랐는데 오늘 달러 환율 6원 40전 상승하면서 1,42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전일과 지금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달라진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또 생각보다 어제 더 좀 맞아요. 많이 올랐고 예.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안 보인다는 게 아쉽긴 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 마무리가 덜 된 얘기 같은데. 네, 맞아요. 차가 잘 팔리고 있다. 네, 이런 거. 유럽에서 무난하게 유럽에서도 무난하게 팔리고 있고요. 이게 모델 Y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중국 상하이 뭐 이제 물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이제 중국에서 소화가 되니까 네네. 이게 관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왜 중국에서 왜 반미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때요? 사실 체크 좀 해주세요. 제품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제품이긴 하지만 네. 예약 주문량하고 보면은 저는 이게 꺾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제 데이터를 그래서 가져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주 단위 데이터를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거든요. 이건 네. 중국 CPCA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매번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주 단위 데이터부터 좀 볼게요. 주 단위 데이터 보시면 일단 주 단위로 쭉 올라갔다가 저때 5번째 주 이게 1년이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주차부터 제가 지금 거의 16주차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주 차에는 저렇게 뚝 꺾인 게 저 때는 춘절, 그러니까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뚝 꺾이는 거고 다시 상승하면서 그 13주차까지 쭉 올라갔죠. 네. 근데 14주차에 뭐야 왜 2,400대밖에 왜 못 팔아? 2,600대밖에 왜 못 팔아? 이거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분기마다 1, 2, 3,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4분기가 있으면 그 분기마다 3개의 달이 있는데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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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입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분기 초에는 수출 물량을 쫙 밀어냅니다. 중국 내수로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수출 물량을 쫙 밀어내요. 왜냐 기가베를린에서 아직 생산이 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수출 물량을 초에 쭉 밀어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인도량이 쭉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춘절 빼고는 쭉 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그다음에 뚝 떨어지다가 다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거여서 사실 저렇게 보면은 전주 대비 얼마 팔았다 또 이거 얘기 나올 겁니다. 이 구조가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겪은 건데 전혀 문제 없고요. 모델 Y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데이터 보시면은 아직 잘 팔립니다. 그 휴머노이드 거기 배터리에 히토류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연구 자석보다 이제 히토류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금 23년도 3월달 투자자의 날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히토류를 연구 자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네오디뒴을 페라이트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페라이트 관련주가 쫙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거고 차보다. 네.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아직 네오디뒴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직 양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에 보통 500g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덜 들어가겠죠. 액추에이터나 모터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필요하긴 할 텐데 일론 머스크도 어제 컨콜에서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단기적인 제약을 수출 규제가 주겠지만 올해 안에 대규모 양산을 좀 하긴 하겠다, 극복은 네.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라이트로 기술을 좀 어떻게 바꿀 거지는 좀 뭐 어떤 IR 데이 때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 근데 저도 맨날 저 자료 화면이 거의 뭐 며칠 간격으로 똑같은 자료 화면을 봅니다만, 아니 중국 로봇은 막 발차기도 하고 쿵쿵도 하고 막 부채춤도 추는데 쟤는 왜 저렇게 무슨 재활 중인 환자가 저거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 저거 오래된 거예요? 살짝 오래됐다라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나요?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쿵푸 같은 거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손이. 네, 저는 손의 자유도 이게 DOF라고 하는데 네. 손의 자유도가 우리 인간이 발전한 게 사실 손을 자유자재로 쓰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인류가 많이 발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데이터로도 나오긴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손이 없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정밀한 거를 계속 반복 작업을 하려면 결국 이 손의 자유도가 얼마만큼 필요하냐인데 그게 없다 보면은 좀 걸음걸이가 중요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이랑 지금 근데 인식, 소프트웨어. 궁극적으로 저 옵티머스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가정용까지 가정용까지 가서 이제 몇 억 대를 팔겠다라는 거죠. 몇 억 대를 팔겠다. 야, 몇 억 대를 판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가 공급하는 거죠 지금? 그 공급망이 예. 있기는 한데 그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이기는 하거든요. 예. 공급망은 일단은 이거 추정치입니다. 아직 뭐 확정치는 아니고 네. 일단은 바디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EV 에너지랑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CATL 이렇게 그렇게. 네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이제 혹시 테슬라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없습니다. 예, 그럼 네. 현대차 좀 여쭤볼게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아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체에서 좀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현대차가 뭐 메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네.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았고요. 하이브리드. 네, 전기차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네. 테슬라 GM에 의해서 점유율 3위인데 저는 고무적인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이브리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역대급은 쓰기는 할 겁니다. 또. 역대급. 네, 역대급 쓰긴 할 텐데 일단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ASP가 좀 높죠. 평균 판매 가격. 네. 이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률도 높고 네. 매출도 높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43조에 영업이익 3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두 회사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한수 나오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화장품 쪽인데 이게 이제 조선 방산에다가 이 화장품 쪽도 최근 들어서 무슨 우리 지수를 갖다가 지지하는데 한몫했다라고 하는데 이 화장품은 관세 안 두드려 맞는 쪽이에요? 상호관세는 맞죠. 기본관세는 맞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마다 그 산업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업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뷰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세 무풍지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종목별로.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거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 화장품 수출량이 15.5억 달러. 그러면은 YOY 기준 52% 성장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 기록을 네. 했고요. 수출하는 품목의 70%는 이제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말고 기초 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OEM, ODM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뭐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화장품 회사 만들려면 생산 라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져와. 우리가 ODM으로 생산자 부착 방식이나 다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너네는 마케팅만 해. 라고 해서 브랜드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27,000개의 브랜드가 생겼죠. 어허. 그럼 27,000개의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 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죠. 예. 우리 거 좋습니다. 우린 뭐 더 추가를 했어요. 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500개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팬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예. SNS가 좀 활성화가 되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넷플릭스도 국내 콘텐츠 업체들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한 게 뭐냐? SNS를 공략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을 했고요. 광고비를 줬고요.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코로나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진 거는 맞죠. 네. 광고 단가도 세졌고. 그래서 K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중저가 포지션입니다. 프랑스는 고가 라인업. 네. 근데 제품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싼데도 좋네. 미국 쪽에서 그래서 선케어 제품이 많이 팔린 게 뭐냐? 조선미녀. 조선미녀. 조선미녀? 아니, 네이밍도 참 좋아요. 네. 조선미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조선미녀가 많이 팔려서 지금 그 회사가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구다이 글로벌. 그래서 아직 비상장이긴 한데 그냥 아모레랑 LG 생활건강을 제쳤습니다. 그냥 이익률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젊은층, 미국 젊은층에서는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화장품을. 그러다 보니까 SNS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신뢰도를 주다 보니까 이거 사도 되네.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로 보면 이제 172조 원으로 전 세계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원래 프랑스 수입이 미국을 최고 1등이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걸 제쳤습니다. 그래요? 원래 로레알 그룹, 뭐 랑콤 이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최고였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걸 제쳤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죠. 네. 일단 다 기본관세는 10%. 예. 그다음에 다른 상호관세를 각자 나라마다 다 유지를 하는데 저는 중국이 관세를 이렇게 맞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화장품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145%예요. 아직 생산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는 저는 인그루드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5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익이 꽤 많이 납니다. 한 200억 정도, 2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번에 한 700억 정도 이익을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인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데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시설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뉴저지에 본사가 있고 ODM, OEM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이 95%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토토화 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FDA OTC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의약품? 아니 왜 화장품 만드는데 왜 일반 의약품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고로 선케어 제품은, 그러니까 네. 선크림 제품이죠. 선케어 제품은 분류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FDA 승인이 필요해요. 생산하려면.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처럼 그냥 우리 공장 만들었어요. 주세요. 이게 아니고 네.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OTC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토화 공장이 연간 캐파가 얼마 정도냐? 2억 1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인천 공장이 3천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캐파가 이제 2억 4천만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케어, 그럼 인그루드랩이 선케어 뭐 매출 얼마나 차지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4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한번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네. 조선민요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재기하자. 이거 한번 기사가 났었죠. 예. 근데 미국 토토화 공장은 직접 선케어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K 선케어는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중저가 라인에 가성비도 싼데 제품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은 아마 이쪽으로 주문량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녀 쓰세요?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쓰는 거는 이니스프리 쓰고 있습니다. 아니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저랑 이거 약간 궁금해지는 순하게-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서 비싼 거 안 씁니다, 저도. 이니스프리 네. 조선미녀 쓰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